황교안 후보 긴급 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좀 얼굴이 거칠해지셨나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많이 그러시죠? 타서 예,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예. 예, 당원들 만나시니까 어때요? 그리고 현장에서 뭐 요새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와 네. 현장의 반응은 달라요. 예, 뭐 어떻게 다릅니까? 거의 뭐 하여튼 황교안이 제가 1등입니까? 이야기할 때 지지하는 분들이 예, 뭐 절대 다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이 후보들이 선거 뛸 때 정말 지지자들 만나면 없는 힘도 다시 새로 난다 그러던데 우리 황교안 후보 지금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긴급히 좀 밤에 늦게 좀 나와 주십사 한 것은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요. 나경원 전 대표를 이게 막 뭐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했는지 저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공격이 좀 지나쳐서 나경원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후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소재가 2019년에 패스트 트랙과 그 투쟁 거기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후보에 대한 공격까지 같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대표는 지금 방송에 출연할 상황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봐서 황교안 후보에게 직접 그 당시 얘기를 좀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우선 그 공격은 보셨을 거고요. 예, 봤습니다.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제가 처음 당에 들어갈 때 네. 우리 당의 지지율은 8%, 10% 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바닥을 기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불과 한두 달 만에 20 몇 프로,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뭐 저는 저대로 또 나경원 대표는 나경원 내 대표대로 같이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결국 그런 상승세가 이어져서 정권 교체도 이루고 또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만약에 그때 예. 그냥 우리가 무너져 버렸다면 네.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었겠죠. 지금 이제 정계 입문 과정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당을 위해서는 황교안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많이 우리 황교안 당시 이 전 총리를 찾아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지금 들어갈 필요 없다. 지금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총선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선 행보에 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움직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반대하고 만류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당시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 그 후자의 의견이 뭐 타당한 것이고 또 저를 생각하는 의견이죠. 네. 그런데 우리 당과 또 나라를 생각하면 제가 빨리 가서 소위 소방수 역할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유불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나라의 혜택을 좀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나의 유불리보다는 나라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그때 우리가 이제 총선이 어려웠는데 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예. 이제 아주 최도로 나쁜 상태에서 이제 4.15 총선이 이루어졌죠. 네. 그때 나라가 어렵고 재난이 오면 이게 국기 결집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뭐 이탈리아님은 지지율이 90%까지 갔어요. 집권당. 예, 집권 그렇죠. 세력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잘했거나 못했거나 지금 위기니까 돕자 뭐 이런 분위기가 왔었죠. 네. 저희는 저희대로 힘들었지만 뭐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당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표명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바로도 당시에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사실은 정계이문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시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당의 강력한 요청과 권유로 당에 입당하게 됐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권유를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에 입당해서 바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또 경선을 치렀습니다. 또 상당히 치열한 경선이었어요. 당시에도. 경선을 치러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투쟁 와중에 이제 2019년 10월 광화문 국민대혁명이 요원의 불길처럼 불타오르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이게 자유우파 정당으로서는 거의 최초, 사실은 2004년에 박근혜 당 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 6개월간 이 장외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한 장외투쟁을 하면서 당 원내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저지투쟁, 이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맞습니다.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 정권은 네, 제가 경험한 어느 정권보다도 정말 무도했습니다. 네,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네, 자기들 패거리만 만들어가는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뭐 법도 그냥 막 고쳐가는 것이죠.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는 법들이 음, 이건 그렇게 쉽게 막 넘겨갈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네, 뭐 선거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사법 시스템의 기본을 흔드는 것인데 네. 이걸 그냥 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음, 거기에다가 또 뭐 조국 사태도 터지고 네, 국정이 파탄지경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예, 그리고 투쟁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에 가서 대표로 처음 얘기한 것도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싸움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책 대안들도 계속 만들고 또 이제 민주당과도 우리 네. 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지요.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 협상 물밑 협상도 했어요, 사실은. 자기 좌파들하고? 투쟁만 한 예. 것이 아니라 음, 물밑 투쟁도 했어요. 이아무개 그 의원이라고 원내 수석 같은데 네. 거기하고 이제 우리 이쪽에 우리 또 대표가 한 사람이 가서 같이 물밑 협상을 하면서 네. 국회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타협을 하면서 그래서 위에서 또 투쟁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네. 저는 이제 장애 투쟁을 주도하면서 당내에서는 네. 우리 원내대표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또 협상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었죠. 일면 투쟁, 일면 양동 작전을 쓴 협상.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양동 작전.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리에 나가서 자유파 국민과 함께 싸우고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전략적으로 협상하고 대치하고, 이제 그 양동 작전을 당의 투톱인 이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한 것이 1919년 이 겨울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말씀이죠. 물밑 대화도 네. 사실은 투쟁도 투쟁이지만 예. 물밑 대화도 집중을 했어요. 저 인재들 총력 동원해서.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저쪽의 대표와 이쪽 대표가 거의 합의에 이를 정도로 합의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네. 제가 봤어요. 예. 예, 다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있었어요. 서로가 고소고발을 해서. 이 부분을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뭐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치는 화합 아니냐, 타협 아니냐. 그래서 그걸 정리하자라고 해서 뭐 거의 합의가 다 됐는데 매번 그 당의 대표 이해찬이라고 하는 대표가 비트는 거예요. 마지막마다. 예, 원내 지도부는 합의를 해서 가면 원내 지도부는 가는데 협상팀은 그 민주당 협상팀이 팀도 같이 합의를 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꼭 바뀌는 거예요. 변경돼 몇 번을 그랬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합의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고 그 당시 문희상 의장이 사실은 이 본인의 책임도 있거든요. 이 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 그분 나름대로 점잖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런 합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의 공격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 공천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강경 과격 투쟁으로 내몰았다. 이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이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투쟁하러 나와라. 그런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저는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 네.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제가 필요한 경우는 설득을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장외 투쟁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도 데려와야 되고 네. 그 동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늘 하던 것 같으면 쉬워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죠. 근데 매번 네. 이제 장외 집회할 때마다 그런 설득을 위한 노력들을 쭉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강제로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모였어요. 네. 나와 보면 나왔어야 되거든요. 음. 집에 있을 때는 뭐 그런 필요성을 덜 느끼더라도 현장에 나와 보니까 나왔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보람을 가지고 이제 장애투쟁도 하고 네. 또 원내에서도 강력하게 싸웠어요. 네. 그게 예를 들면 뭐 이게 국회의원들 뭐 20여 명이 이제 기소되고 뭐 그랬는데 또 보좌관까지 네.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더러 당신들 가서 불법해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원내대표나 저나 네. 또 그분들도 불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입법 과정을 보면서 네. 막아내기 위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렇다고 뭐 폭력을 쓰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그냥 무더기로 다 기소를 해버렸어요. 네. 문재인 정권의 참 그 폭정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장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공천을 이 무기로 압박했다 그러는데 설득했다 그러셨잖아요. 공천 얘기하면서 설득하신 거 아니에요? 공천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공천 얘기를 뭐 어떻게 보면 거의 10월, 11월부터 그 얘기가 진행됐고 네. 네. 우리가 투쟁하기로 한 것은 훨씬 더 그 전이죠. 뭐 그런 것을 그건 전혀 팩트가 아니다. 연결하는 것은 정말 비열하다고 그럴까요? 온당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의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다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한테 당신들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책임지겠다 해놓고서 하나도 책임 안 졌다. 이런 비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무도하게 기소를 했어요. 네. 기소를 했습니다. 이 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에 하는 것이거든요. 당 안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뭐 장 밖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걸 무더기 기소했다. 이것은 국회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기소해 놨으니까 또 우리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 뭐 법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힘드시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나오라고 이제 소환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소환하지 네. 않았지만 제가 나가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 목을 쳐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소환하지 마라. 네. 의원 여러분 나오라고 한다고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간 것이죠.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또 내가 사실 원내에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도 예. 나왔어요. 예. 우리 짜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무슨 뭘 회피하고 책임 안 지는 것이 아니에요.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뭐 가서 나 조사 받겠다. 예. 소환한 바가 없습니다. 저를 부른 바도 없지만 예. 그러나 자꾸 의원들은 오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책임질 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조사해라. 그리고 내 잘못했으면 내 목을 쳐라. 그럼 나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는 받으셨습니까? 조사 받았죠. 그 소환도 안 했는데 나오니까 또 조사는 했군요.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국정원 도청 사건을 했었습니다. 네. 검사 때. 예, 검사 그 서울 지금 차장 검사, 네. 검사장 직전이죠. 네. 했는데 국정원이 국 하나가 통째로 다 이 도청에 관여를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범죄의 내용으로서는 다
다 구속해야 될 중산이에요. 근데 국정원 같은 데서 원장 차장이 지시하는데 안 지키지 않는다. 이것도 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부당한 지시가 없었어야 되지만 있었다고 해서 그걸 따른 것이 또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 공직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원장 그리고 차장 책임 있는 차장 거기는 구속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용서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인데 저 그렇게 했어요. 지금 대장을 치면 됐지 무슨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불러가지고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참 억울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의원들의 또 어려움도 아니까 제가 풀기 위한 또 노력도 사실은 했어요. 당장 이제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간단한 방법은 이거 공소 취소하는 겁니다. 공소 취소하면 그냥 다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검찰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당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 당시 검찰에서 그 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원장 차장만 구속시켰다. 그때 구속시킨 사람이 국정 댓글 사건이 아니고 그때 국정원 도청 사건, 예. 불법 독자 사건. 예, 예. 그때 구속시킨 사람이 임동원 신건입니까? 맞습니다. 그 임동원은 이제 DJ의 오른팔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구속하겠다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아마 문재인 청와대가 아니죠. 그때는 저 노무현 청와대죠. 거기서 그 DJ에게 보고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가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안 들어서 총리가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안 된다. 내가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내 정권 하에서 도청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되나 안 되나 불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구속할 수밖에 없다. 설득을 했고 또 우리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제가 그다음 인사에서 아주 큰 물을 먹었죠. 알겠습니다. 예. 그 홍준표 시장의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고 의원들을 다 한 다음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의원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뭐 내년 총선에 그 불출마의 덫에 걸릴 위험에 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어쨌든 수사 과정이 뭐 재판으로 넘어갔습니까?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 홍준표 시장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쟁을 했는데 의원들이 다쳐서는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민주당과의 협상을 독려했고 또 나경원 대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문 의장이 이제 중재를 해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처벌이 안 되게 하자, 조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조사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했는데 듣지 않았죠. 지금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법원이 이걸 빨리 종결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는 차근차근인데 부담되거든요. 또 이게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정권 교체도 이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제정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을 이제 되돌아가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 간단한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재판 중에라도 검찰이 공소 취소하면 아예 재판이 물러날 수 중단되는 있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건 검찰의 의지가 우선 중단이 아니라 끝나버리는 거죠. 끝난다 예,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짧게 이 사안 관련해서 짧게. 그런데 왜 홍준표 시장은 이 시점에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을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팩트가 전혀 아닌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공격은 팩트가 다르거든요. 왜 이런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 이해할 수 없고 예. 저하고 사실은 이제 검사 생활도 같이 한 네.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격도 적절치 않고 네. 타이밍도 맞지 않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나경원 대표를 얘기해서 이 얘기를 꺼내왔다면 네. 지금 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단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이를테면 저 소금을 뿌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슈퍼챗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황교안 대표와의 대담에 집중하느라고 다 읽어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고의 순간님, 부산 부방대에서 황 대표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스테파니아님, 예. 당원과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서시는 황교안 대표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과 격려의 문자 슈퍼챗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여러분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근데 이 패스트 트랙 이 공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주 공격포 타겟은 나경원 전 대표였어요. 제가 이렇게 원내 일이니까. 예.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쭉 읽어보면 나경원 전 대표를 주로 공격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같이 거론이 되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공격받는 상황이 돼서 제가 오늘은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를 모셨습니다만 나경원 전 대표 혹시 만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어려운 시기 당을 함께 헤쳐온 투톱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려운 결정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바로 제가 그 연락을 해서 네. 통화를 했고 네. 위로를 했고 한번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막 추스릴 필요가 추스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자는 말은 내가 하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좀 만나고 제가 사실 이제 투톱으로 일하면서 나 대표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당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잘 하고 있고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잘 좀 공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전대가 막 구도가 잡힐 한 달 전에는 도화 언론에서 전부 윤심 그랬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윤심은 없다. 윤심팔이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논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윤심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 불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대표의 마음, 나심이 이제 막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는 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도 아니고 무슨 누구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저도 당 대표 돼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는 뭐 무슨 친박 친이 그러다가 이제 친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계파를 없애려고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친황이 기억납니다. 뭐냐? 만약 친자를 굳이 붙이고 싶으면 친한. 그 한은 뭐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한국당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파 정치 하도록 조장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자꾸 정치 언론에서는 뭐 누구 파다 누구 사람이다 그러는데 우리 당에 지금 국회의원이 110 몇 명밖에 안 됩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 옛날로 말하면 한 반입니다. 한 반. 그걸 놓고 무슨 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좌파다 맞아 무슨 파다 이건 정말 유치한 일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입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 생신입니다. 지금 이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회장을 맡고 예, 있습니다. 맡고 계시죠. 그 차원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생일 축하 행사요. 이건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참 억울하게 오랜 혹고를 치르셨죠. 네. 지금 5년째 생신상도 제대로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의 즈음에서 밥 한 성을 차려드리자. 네. 이런 뜻이 모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일 11시에 네. 지금 달성에 있는 대통령님 지금 사저로 네.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 전달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을 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이제 그 오게 고생하시는 동안 사실 우리는 밖에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은 뭐 동일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홀로 계시면서 그 생신도 제대로 이제 잘 못 챙기시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명예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게 사전에 다 알려져 있는 행사인가요? 그 측이 별로 없습니다. 어허. 측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하고 또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월 2일 그 생일 축하 상을 이제 전달하는 행사,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그렇습니다. 인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거기 대표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완전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면은 됐지만 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후속 조치들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우도 예. 못 받고 있고 네. 네. 이런 것이 1차적인 명예회복이고 네.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당시에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정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크게는 세 덩어리의 정책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4대 구조개혁. 그 구조개혁이라는 건 이제 뭐 공공, 금융, 또 교육, 네. 뭐 노동 예. 이런 4대 구조 계획을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정말 큰 과제였는데 다른 정권에서는 시도도 못했었는데 이걸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그 앞에 정부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100대 비정상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바로잡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규제 개혁. 규제가 좀 겹겹이 쌓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는데 네. 이걸 뭐 다 풀자. 그래서 규제 해소율이 네. 8%에서 40%로 늘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아주 잘한 거는 다 숨겨버리고 네. 못한 것은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네. 해내야 되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입니다.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또 황교안 후보는 아마 이 시간에도 바로 댁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뒤로 보내주십시오.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시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고성국 TV 애청자, 애독자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제 새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명절이 얼마 전에 끝났죠. 금년 한 해 내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길 계속 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당이 변해가는 모습,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장에 나가보면 황교안 지지가 1위인 것 같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현장 분위기가 실제 전당대회 표로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느닷없이 공격을 받은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나경원 전 대표와 황교안 대표. 지금 나경원 전 대표는 당분간 언론 출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뭐 대신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2019년 상황을 쭉 정리하면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제 급하게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황교안 후보와의 긴급 특별대담을 끝으로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